CIT 진로흥미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IT 진로흥미검사는 개인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며 본검사 해석 동영상은 리아색 유형의 특징 및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심리검사는 응시자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흥미검사의 경우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분야, 관심 분야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지에 나타난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검사 당시의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뢰도, 진로 선택 가능성, 진로 흥미 유형, 선호 직업 분야, 활동 지향성, 유능성 인식, 종합 의견입니다. 동영상의 해설도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검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검사에서 사용되는 점수 체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와 백분위를 통해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T점수와 백분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점수가 48일 경우 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47명, 높은 사람은 52명입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2배라면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2배가 됩니다. 각 백분위 점수를 보고 내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점수입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백분위 점수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들 간의 비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중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표준 편차 점수를 사용하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35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5점 이하는 높음, 35점 이하는 매우 낮음, 65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본인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이제 결과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은 신뢰도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표시가 없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일관성, 명확성, 일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아래의 표시에 일관, 명확, 일치에 해당하면 검사 응시자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과에 나오는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과 직업적 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인 일관성은 높은 점수를 획득한 두 개의 요인이 얼마나 가까운지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현장형으로 예를 들어보면 현장형을 기준으로 연구형과 사무형은 한 칸씩 떨어져 있고 기업가형과 예술형은 두 칸씩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형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장형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현장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은 요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성은 자신의 유형이 얼마나 뚜렷한가를 의미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종합점수 부분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명확한 프로파일로서 가장 높은 유형은 사회형 59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유형 기업가형은 45점으로 두 점수의 차이는 14점입니다. 명확성이 높으면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불명확한 프로파일로 현장형과 사회형이 모두 높아 명확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요인만 사용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세 개의 유형 점수를 사용하여 명확성을 판정합니다. 명확성이 낮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형과 사회형의 특성이 모두 들어간 직업을 탐색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 응급실 간호사 같은 직업은 현장형과 사회형이 모두 필요한 직업입니다. 현대사회의 직업은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업종, 회사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은 자신이 원하는 유형과 잘한다고 인식한 유형이 얼마나 일치한지 알려줍니다. 왼쪽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활동 지향성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노란색 곡선의 모양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유능성 그래프 곡선을 비교해 보세요. 일치성이 높으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낮은 일치성을 보이는 유능성 그래프입니다. 일치성이 낮으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일에 필요한 능력을 파악한 다음 해당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하는 일에 낮은 흥미를 보이는 경우에는 결과지에 나타난 직업만 보지 말고 직군 단위에서 흥미있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공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넓은 직업군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진로 흥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평가에 나타난 점수를 육각형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1, 2순위 유형, 그래프의 치우침, 점수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지만 동점일 경우 니아색 순서의 우선 유형을 표시합니다.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형은 솔직한, 성실한, 검소한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과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계, 동물들을 조작하거나 신체적인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기술자, 조종사, 정비사, 농부, 전기 및 기계기사,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형과 대칭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형은 논리적, 합리적, 분석적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탐구하고 지식을 쌓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구적, 연구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과학자, 사회과학자, 의사, 교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가형과 대칭되기 때문에 지도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술형은 감수성, 상상력이 풍부한, 예민한,
독창적인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창의성, 자유,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예술가, 작곡가, 무용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형과 대칭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형은 사람과 잘 어울림, 친절한, 봉사, 감성적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사랑, 평등, 헌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 교육자, 종교인,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형과 반대되기 때문에 기계, 과학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형은 지도력이 높은, 야심적인, 외향적, 낙천적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권력, 야망, 모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경영인, 정치인, 관리자, 연출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형과 반대되기 때문에 탐구적, 연구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형은 정확함, 조심성이 높은, 세밀한, 계획적인 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보수, 관습, 능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계획에 따라 기록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회계사, 은행원, 비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형과 반대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탐구적인 특성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호 직업 분야에서는 직업 간 비교를 통해 학생이 보다 선호하는 직업 분야를 파악했습니다. 17개의 분야는 다음과 같은 리아색의 분야에 속합니다. 활동 지향성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 점수입니다. 유능성 인식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잘하는 또는 잘 할 것 같은 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그 유형과 관련된 직업을 깊게 이해하여 정보를 획득한 다음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여 본인과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평가는 선호 직업, 활동 지향성, 유능성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의미합니다. 종합평가의 막대 그래프는 진로 흥미 유형의 육각형 그래프와 동일한 점수입니다. 아래의 해석에는 가장 높은 유형과 잘 맞는 계열, 전공,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